평범해 보이는 여고생. 그런데 한 친구와 눈이 마주치더니 그대로 돌진해서 다짜고짜 싸움을 시작합니다. 하지만 그래봤자 갸냘픈 여고생이 이 친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된 걸까요? 며칠 전 데려왔는데? 뭘 진짜 죽임 아니었어? 아빠와 낯선 여자의 수상한 현장을 목격한 고등학생 소녀 주리. 음식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어떡해. 내가 고맙지. 몰래 훔쳐보던 중에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데, 그런 주리를 또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것은 그 낯선 여자의 딸인 유나였죠. 어머 너 괜찮니? 쟤 왜 저래? 당황한 주리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바로 도망가는데, 이거 제 거 아니야? 운명의 장난처럼 둘은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. 나 부른 게 너야? 왜 불렀어? 참나 비겁한 게 지 아빠랑 똑같네. 어? 사이즈를 보아하니 둘 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야. 것 같지만 너네 엄마가 우리 아빠 꼬셨어. 지금 불륜 진행 중이야. 주리는 몰랐던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. 어떻게 모르냐? 배가 불러오는데. 배가 불러. 임신했어? 그때 울리기 시작한 주리의 핸드폰. 그걸 대신 받은 유나는 야 그거 내 핸드폰 아니야? 아줌마 남편이 우리 엄마랑 바람났어요. 근데 우리 엄마 지금 임신했거든요?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전생 최소 여포는 상황을 혼돈으로 빠뜨립니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불륜 관두게 하라며. 너 돌대가리야? 왜 일을 크게 만들어? 집으로 돌아온 주리는 바로 엄마부터 찾는데, 딸. 집에는 썩을 놈의 아빠만 있었죠. 유나의 집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.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? 야 다른 사람들이 뭔 상관이냐? 내 인생인데. 그 아저씨가 이혼이라도 한대? 안 한대지? 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? 엄마 진짜 여자로서 불행한 사람이야. 19에 너 낳고 네 아빠 그렇게 되고 빚 갚고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고 내 인생 없었어 알아? 너도 내 딸이잖아. 근데 어떻게 남들보다 나를 더 이해를 못해줘? 엄마가 울면서 뛰쳐나가지만 마치 항상 있던 일인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핸드폰을 집어드는 유나. 그리고 문자 한 통을 보내죠. 이렇게 직접 말해주고 나서야 드디어 눈치를 챈 아빠. 누가 봐도 어색하고 수상한 표정으로 아침밥도 거르고 출근을 합니다. 밥 안 먹어? 일이 많아서. 뭐? 그리고 주리 또한 급하게 뛰쳐나가죠. 목청껏 아빠를 불러보지만 엄마가 안단 말이야. 그녀에게 온 것은 아빠가 아닌 엄마. 권주리, 엄마. 저기 그게 가면서 먹어. 그거 식기 전에 먹어. 아침의 해프닝으로 확신이 든 엄마는 온 집안을 뒤진 끝에 단서를 찾아냅니다. 그리고 복잡한 심정으로 학교에 온 주리는 유나의 비웃음을 보고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이었죠. 한편 문제의 그 가게로 찾아온 주리의 엄마는 남편의 그녀를 혼자 오셨어요?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. 손님이 더 오세요? 이따 올까요? 자신에게 친절한 그녀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은 배가 되었죠. 주문을 한 뒤 그녀를 지켜보는데 네.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. 네, 얘기해요. 괜찮아요. 어? 여기요? 네. 누가 봐도 내 남편과 통화 중인 장면을 보고 나자 하염없이 밀려오는 비참함. 진짜?
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저기요. 그런 영주를 붙잡는 친절한 그녀.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.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있는 힘껏 그녀를 밀쳐버립니다. 그리고 그 둘의 딸들도 양호실에서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었죠. 축하한다.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. 그게 내 탓이야? 그때 등장한 선생님, 전직 방탄유리 전문가. 니네가 깬 유리가 강화유리인데 이거 방탄유리야 이 주먹으로 저도 손만 전문가답게 강화유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왜 거냐? 그때 니네 엄마 병원에 있대. 뭐? 우리 엄마랑. 엄마들이 병원에 같이 있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옵니다. 싸웠대? 그렇게 아빠를 포함한 모두가 병원으로 모이게 되죠. 하지만 서로 이 상황을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.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거절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의 중인 아빠. 아빠? 아빠! 왜 그래? 이렇게 해서 눈뜨곤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민망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. 엄마, 아빠 도망갔어.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엄마의 멘탈은 더 산산조각이 나죠. 밤을 새고 다음날 들어온 아빠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이거 나 지금 무릎 꿇었어.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. 그때 우리 팀 해체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일하면서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온 적 있잖아. 그때 우리 팀 다음 대회 한다고 우리 집에 가서 뭐하니? 내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. 너 핸드폰 비번 줄이 생일이지? 그동안 딸내미 생일 누르고 우리 집이랑 통화한 거야? 그거 봤어? 내가 미안하다 여보. 기만한 거야. 네가 두 사람을, 아니 네 사람을 기만한 거야. 화목했던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? 영화 미성년은 배우 김윤석 씨의 감독 데뷔작입니다. 솔직히 영화를 보기 전엔 살짝 우려되기도 했었는데요. 보고 난 후에는 걱정을 했었는지도 잊을 정도로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.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이고 드라마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엔딩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충격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. 이 영화는 화목했던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 사건보다는 그에 대처하는 인물들의 내면을 보여줍니다. 이런 전개 방식의 경우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 중요한데요. 미성년 역을 맡은 두 신인 배우는 500대 2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이유를 여실없이 보여주었고 성인 역을 맡은 3명의 베테랑 배우들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. 뭐를요?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개인적으로 김소진 씨의 연기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미희 그 자체였다고 느껴졌는데요. 덕분에 마치 바로 옆에서 이 상황을 보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었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더 공감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. 특히 4명의 인물들, 성년과 미성년들의 행동을 아이러니하게 제시하면서 영화의 제목인 미성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해주죠. 미성년은 법률적으로 성년이 아닌 나이,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을 뜻합니다. 한마디로 성년과 미성년이 나뉘는 기준은 나이라는 것이죠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에서 보여주는 몇몇의 성인들은 너무나 아이 같습니다. 야 나도 가야 되나? 오히려 미성년인 주리와 유나가 훨씬 더 어른스럽고 성년에 가깝죠. 네가 어떻게 애를 키워? 우리 엄마나 니네 아빠 같은 사람보단 내가 훨씬 자격 있지.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최근 들어 연속으로 터진 일련의 이슈들을 보면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기준은 나이가 아닌 인격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. 누군가 말했죠. 당신은 진정한 성년입니까? 영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고목님과 시선님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.